내 몸이 당신을 원하듯 당신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 연기는 끝났어요, 서연 씨.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닿았던 그곳만 갈망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밤 그 장면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퇴근 후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이웃집 서연. 늘 단정한 트위드 재킷과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로 인사하던 그녀는 손에 두꺼운 대본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인상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어떤 결심에 찬 듯 묘하게 단호하고 갈망에 젖은 듯 촉촉했다. 그녀의 옅은 핑크색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 장면 잠깐만 같이 숨결을 맞춰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연극 동호회 상대역이 급하게 빠지는 바람에 그녀는 연극 동호회 상대역 핑계를 댔지만 민수는 그 부탁 속에서 핑계를 넘어선 그녀의 떨림 그리고 자신에게 투사하는 어떤 절실한 요구를 읽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과 빛이 차단된 방 안은 순식간에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재킷을 벗어놓자 그 아래 얇고 하늘거리는 블라우스 실루엣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평소 복도에서 스치던 옅은 향수 대신 갓 샤워를 마친 듯 물기 머금은 살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방 안을 숨막히게 관능적으로 채웠다. 민수는 침을 삼켰다. 대본의 첫 장면은 이별을 앞둔 연인이었다. 그녀는 대사를 읊으며 민수에게 진심으로 나를 붙잡는 격렬한 연기를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하게 울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당신은 나를 붙잡아야 해요. 지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지 못하게 당신의 온 힘으로.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민수를 향했지만 블라우스 아래로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긴장감이 민수의 시선을 끌었다. 민수는 대본의 지문에 충실해야 했다. 그의 손이 가느다란 허리선에 닿기 전 그는 잠깐 망설였으나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침내 그녀의 얇고 부드러운 허리를 조심스레 감쌌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으나 이내 뒤로 몸의 무게를 맡기며 그의 손에 기대어 왔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블라우스 아래의 단단하지만 뜨거운 여성의 체온은 민수의 머릿속에 흐르던 이성의 댐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지나치게 충실해야 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와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얇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과 그녀의 피부에서 나는 미묘한 체향이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단순한 연습이라기엔 그녀가 의도적으로 가져온 이 밀착된 거리, 그리고 그녀의 모든 피부가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위태로웠다. 민수는 이 연기가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하게 감쌌고 그는 그의 역할, 즉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절실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배우가 아닌 본능에 응답할 상대역,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남자로 여기고 있는 듯했다. 그의 귓가에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더 깊게, 민수 씨, 감정을 더 줘요.
연기는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촉촉한 입술이 그의 턱 끝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민수는 온몸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대본 밖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불규칙적으로 민수를 찾아왔다. 늦은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노크 소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은밀한 초대가 되었다. 명목은 언제나 같았다. 오늘은 감정선을 더 깊게 표현해야 한다. 연극은 매번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갈망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들의 경계를 닳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빠르게 좁혀졌다. 민수의 거실 소파는 이제 그녀의 지정석이었다. 그녀는 책상 건너편이 아닌 그의 무릎 옆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대본을 읽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수의 방 안엔 그녀의 낮고 허스키한 속삭임이 떠돌았다. 그녀의 무릎과 그의 다리가 얇은 옷감 사이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서연은 때때로 대본에 집중하는 척 민수에게 기대어 왔고 그녀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와 턱에 닿을 때마다 민수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다. 한 번은 그가 그녀를 격렬하게 돌려세우며 품에 안아야 하는 장면이었다. 서연은 지시에 망설임 없이 민수의 품으로 힘껏 안기며 그의 귓가에 숨결을 섞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웠고 민수의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더 세게, 민수 씨.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 두려워 미쳐야 해요. 당신은 나를 놓아주면 안 돼요.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야 해요. 나를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느껴요. 그들의 가슴이 부딪혔을 때 얇은 옷감 사이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한 강렬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뺨과 목덜미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셔츠 등 부분을 파고들 듯 움켜쥐었다. 그것은 대본에 없는 절실한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안기는 것이 아니라 민수의 품에 스스로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이것이 연극일 뿐임을 상기시키려 하자 그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은 채 나른하게 속삭였다. 그의 피부에 그녀의 촉촉하고 뜨거운 입김이 닿았다. 이건 연극이 아니에요. 감정은 진짜잖아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절실함을 느껴야 연기가 돼요. 당신의 몸이 이미 대답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셔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손을 댔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아래로 움직이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을 지붕거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허리선을 따라 미끄러질 때마다 민수는 온몸의 감각이 그 손길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진짜 감정에 완전히 응답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옅게 웃으며 민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민수는 그녀의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쇄골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리를 꼬았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그의 눈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다음 장면, 내가 당신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시선이 나를 원하는 만큼 가까이 와야 해요. 민수는 대본을 읽는 척했지만 이미 그의 시선과 감각은 서연에게 붙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그녀의 심장 박동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바닥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단순한 대사 연습을 넘어 서로의 육체적 갈망을 확인하는 위험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대본을 들고 오지 않은 날이 왔다. 이것은 모든 핑계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녀는 여전히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었지만 블라우스의 실크 소재는 한층 더 부드럽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단추는 아슬아슬하게 가슴골 위 하나만 잠겨 있었다. 그 아래로 비치는 어렴풋한 실루엣이 민수의 시선을 끊임없이 붙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의 바람을 맞이했고 그 바람은 그녀의 옷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쇄골을 더욱 관능적으로 강조했다. 오늘은 그냥 대사 없이 해볼래요.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제 소리로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방 안은 희미한 달빛만 드리워져 있었고 침대 시트의 흰색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명분도 대사도 지문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가빠진 숨소리와 갈망하는 시선만이 존재했다. 연습이라는 핑계는 이제 충분해요. 우린 이미 연기를 끝냈잖아요. 이제 진짜를 마주할 시간이에요. 당신의 본능을 숨기지 마요. 그녀는 민수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물기 머금은 체향과 샴푸 향이 민수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의 셔츠 단추 하나를 풀더니 그의 눈을 응시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여유롭게 풀었다.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민수의 맨살에 스쳤고 그 짜릿한 감각은 민수의 모든 신경을 깨웠다. 그녀는 그의 상의를 완전히 열어젖히고 차가운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근육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으며 마치 오래된 연인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능숙했다. 그녀는 그의 맨살 위에 완전히 손을 올려놓고 민수의 숨결에 맞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민수는 자신이 꼼짝없이 그녀의 손길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덮쳐오는 이 감각의 파도에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서연은 민수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블라우스 아래로 시선이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은 그의 허리춤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민수의 셔츠 사이 맨살에 입술을 댔다. 뜨겁고 습한 그녀의 입김이 민수의 피부를 훑고 지나가자 그의 몸은 굳어버렸다. 당신의 연기는 너무 완벽했어요. 나를 향한 갈망을 그렇게 숨기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의 가장 은밀한 감정을 보여줘요. 더 이상 이 침대를 외면하지 마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그의 허리띠에 머물렀고 두 사람의 시선은 공기 중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허리띠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미세한 진동을 일으켰다. 그 미세한 압력은 모든 대사보다 강렬한 메시지였다. 민수는 그녀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확신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응답하는 남자였고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마지막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섰다. 침대가 가볍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다. 두 사람의 얽힌 숨소리와 체온은 희미한 달빛 아래 그들의 침실을 가득 채웠다. 연극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시작된 것은 대본에 없는 이야기였다.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친 서연은 민수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녀의 시선은 투명한 유리벽처럼 민수를 통과했다. 어제의 그 격렬하고 은밀했던 친밀함은 거짓이었다는 듯 그녀는 완벽하게 차분하고 단정한 이웃집 서연의 모습이었다. 늘 단정했던 트위드 재킷은 어제처럼 옷걸이에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함 그 자체였다. 민수는 굴욕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어젯밤 모든 경계를 허물었던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이 생생하게 몸에 남아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민수는 그녀의 목덜미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어제의 격렬했던 밤의 기억 때문임을 알았기에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외면은 그의 내면에 깊은 굴욕감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갈망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연극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밤이 되었다. 민수가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는 어젯밤 그녀의 체온을 기억하는 듯 따뜻하고 나른했다. 그때 복도 너머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서연의 방 쪽에서 낮고 허스키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모든 거리를 무너뜨렸다. 민수 씨 거기 있죠. 오늘은 당신이 먼저 나를 안아줬어야 했어요. 더 거칠게, 더 진심으로 나를 탐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의 심장은 복도 너머의 그 목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 역시 반대편 벽에 기대어 있을 것임을 알았다. 문 하나 사이로 느껴지는 끈적한 온기와 참을 수 없는 갈망. 그녀의 숨소리는 너무나 낮아 마치 그의 귀에 직접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은 어젯밤 나에게 완전히 굴복했어요. 당신의 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제 와서 아닌 척해요? 이웃집 남자라는 핑계로 돌아가려는 건가요?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이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이웃집이라는 최소한의 물리적 경계가 그들을 억누르는 최대의 심리적 감옥이 되었다. 그는 벽의 차가운 질감을 느끼며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서연의 나른하고 도발적인 목소리만이 울렸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착각하지 마요. 당신의 갈망 없이는 이 연극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절실함, 이게 진짜예요. 문 너머의 그 목소리는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돌려 그녀에게 달려가기를, 그 모든 경계를 완전히 부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서연의 연극의 완벽한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문고리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어젯밤 그녀의 차가웠던 손가락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돌릴지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울지 격렬하게 갈등했다. 그의 온몸은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고 왔다. 그녀는 민수의 문을 노크하는 대신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렸다. 민수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옷차림은 이전보다 한층 더 편안하고 나른했으며 그녀의 몸은 마치 모든 긴장감이 사라진 듯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발적이거나 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감정은 다 흘러넘쳤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확인이 끝났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두꺼운 대본을 천천히 찢어버렸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두 사람의 발치에 눈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규칙과 핑계의 잔해였다. 민수는 그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누가 진짜 배우였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공간에 남은 체온과 기억, 이 절실함은 진짜예요. 그렇죠, 민수 씨. 그녀는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연기나 유혹이 아닌 순수한 작별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수의 턱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후련함과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 위 심장이 뛰는 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잠시 올려놓았다. 민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이 모든 걸 끝내줘서 고마워요. 이 연극은 나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민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이마에 짧게 입술을 댔다. 이것은 뜨거운 키스가 아니라 관계의 종결이자 해방의 확인이었다. 잘 지내요, 민수 씨. 나의 완벽한 상대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무대를 찾아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민수는 찢겨진 대본 조각들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대사를 되뇌었다. 그렇죠. 하지만 감정은 진짜잖아요. 그는 자신이 서연의 연극에서 이용당했는지 아니면 그녀를 통해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민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웃집 여자 서연이 만들어낸 관능적 잔상 속에 영원히 갇힌 존재가 되었다. 그 밤의 잔향. 몇 달 후 그녀의 집은 비어 있었다. 이삿짐이 빠져나간 문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연습소리도 그 웃음도 그녀의 달콤하고 습한 체향도 완전히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차분하고 조용한 이웃집의 복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수의 일상은 영원히 그날의 연극 속에 갇혀버렸다.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섬뜩한 환청에 시달렸다. 그것은 환청이라기보다는 그의 몸에 새겨진 기억이었다. 오늘은 어떤 장면으로 할까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그 장면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나만 봐요. 민수는 천천히 방에 불을 껐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복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연극이 더욱 깊고 은밀하게 시작되는 듯한 강렬한 환상에 빠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민수의 몸과 방의 관능적인 잔향처럼 남아 그를 계속해서 배우로 그리고 중독된 관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